네, 우선 왜 중학교 1학년에 포인트를 뒀느냐. 지금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교과서도 보시면 울긋불긋한 그런 교과서지만은 일단 중학교 딱 들어가면 벌써 고등학교 교과서 비슷한 체제거든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이 당황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중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계속 그런 교과목으로 아이들을 몰아놓으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중고 6년을 또 보내야 된다. 초등학교 보냈는데 그럼 6년 동안 그냥 뭐 앞뒤도 안 보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그 바로 첫 시점이라서 저는 그 시점 때 아이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내가 이제 6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공부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감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좀 공부에 대한 숨을 좀 이렇게 휴식이라고 그럴까? 한번 좀 숨을 한번 들이키고 자,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인생의 진로와 직업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그때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없애겠다는 건 이제 상당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긴장감 있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저 물론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기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시험이라고 하는 걸 놓아가지고 아이들의 성적 경쟁에 몰아넣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이때는 우리가 충분히 쉬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다 하는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좀 그때 도입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학력 혹시 저하의 어떤 우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글쎄 그 당시 그렇게 하면서도 기초학력 그러니까 무한대 성적 경쟁이 아니라 기초학력 체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성적 평가 방법을 받아가지고 기초학력만 통과하면 그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성적을 뭐 수미양가나 이런 거를 매기지 않는 방법으로 또 아마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평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적 경쟁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중고등학교 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 환경을 유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또 급식 문제라든지 또 혁신학교 문제 이런 걸 교육학적 관점에서 봐서는 상당히 과학교육감께서 교육의 지평을 넓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권 문제 우리 그동안 뭐 당연히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인식의 교육계의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권 문제나 급식 문제나 혁신학교의 문제나 시작할 때부터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권 그거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냐, 급식을 그렇게 할 때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 교육감께서 부작용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이렇게 다뤘더라면 지금 와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박 교육감께서 넓히신 그 지평이 좀 더 잘 이렇게 성과를 거두도록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이 있다면 더 보완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더 부작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원래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것이 가져오고 있는 부작용에서 부작용은 또 최대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인권 문제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그걸 뭐 인권 침해라기보단 교사의 지도력의 약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역시 학생들의 인권조차도 선생님들의 능동적인 어떤 지도 활동으로 학생들의 그 인권이 확장되는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위축이 되고 선생님들이 그 인권 조례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인권을 활성화시켜서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력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신데 모든 공직이 그렇습니다. 뭐 길어야 임기가 5년이고 4년이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곽교육감께서 짧게 계셨지만 그분이 뿌린 씨앗이 있거든요. 그 씨앗을 키워서 좋은 거는 좋겠죠. 어려운 건 또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생각해서 이것이 제 개인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저의 이런 공약을 우리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소통하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그 인생관을 잡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제 다음에 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걸 씨앗으로 받아들여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교육과정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의 역할로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뭐 일을 쭉 하면서 20년, 30년 가까이 교육학자로서 사범대학 교수로서 학생들 키우고 뭐 이런 걸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영어 선생님, 너희들 영어 선생님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는 영어 선생님으로 너를 알면 그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반감시키는 거다. 너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면서 아이를 교육하는 스승이다 말이죠. 요즘에는 선생님하고 스승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좀 어긋장이 있어요. 영어 선생님 플러스 아이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그 측면이 없으면 선생님이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가 돼야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스승이 됐을 때 스승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크게 바뀌지 않아도 그런 중학교 1학년의 그런 그 인생관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도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 이 말을 싫어합니다. 학교는 언제나 가르치되 기초 미니멈 수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영어를 한다. 영어는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됐다 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게 기초 학력 수준입니다. 기초 학력 수준을 까지는 학교가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업 성취도라기보다는 기초 학력을 점검하는 그런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는 교과목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저거합니다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필수 이수 수준이 있거든요. 필수 학력 수준이 있는데 지금 필수 학력 수준까지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필수 학력 수준을 넘어서서 잘하는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쓸모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업 성취도 학생들을 무한대 성적 경쟁에 몰아넣는 학업 성취도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이 기초 학력에 도달하도록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지지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교육의 포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그 두 가지 구분에 철저할 겁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교육 개혁안이 나왔죠. 저 자신도 1996년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국가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상임위원을 맡아서
2년 동안 국가 교육계획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젠다가 한 55개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교육개혁이 그 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저는 많은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서 시행도 해봤고 뭘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와서 좀 내가 좀 너무 주목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그저 이게 복지나 해주고 선생님들 그저 자율권 좀 더 확대해주고 이러면 선생님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에 헌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겪는 고충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에 올인하게끔 하는 그런 변수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사기 같은 겁니다. 사기가 무슨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 교육자에 대한 어떤 폄하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그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 선생님들 스스로가 교육에 사랑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을 교육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연구에도 몰입할 수 있는 그 연구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요.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과 영어 전문가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스승이다.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 선생님들의 이 그 사회적인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자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안을 한꺼번에 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을 살려야 교육이 산다 라고 하는 제 신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마 다양한 대단히 복합적인 그런 아마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